매일 5분 제 인생을 바꾼 감사일기의 위력 30일 직접 챌린지. 뭐가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다 똑같아. 스트레스만 쌓이고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해? 한때 제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들입니다. 주변에서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하면 이런 말로 대꾸했죠. 그런 걸로 바뀌기는 뭐가 바뀌어?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말합니다. 정말로 바뀝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지난 30일 동안 하루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 직접 체험한 감사. 일기의 생생한 기록과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시작. 절망의 바닥에서 흔들려 본 마지막까지. 30일 전 저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업무는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인간관계는 삐걱거렸으며 밤이면 불안감이 몰려와 잠을 설치기는 게 일상이었죠. 모든 것이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성공 스토리는 오히려 제 자괴감만을 부채질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글들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한 한 심리학 강연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증거를 찾습니다. 불만에 집중하면 불만할 것만 가득하고 감사함에 집중하면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말이 뇌리를 스치던 그때 문득 감사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루 5분 만에 설마 하는 회의적인 마음과 이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하는 절박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딱 30일 정말 성실히 해보기로요. 최악의 경우 잃는 것은 5분 곱하기 30일은 150분, 2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값싼 공책 하나를 꺼내들고 202X년 X월 X일 감사일기 30일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30일의 기록, 작은 감사가 쌓여 만든 기적의 파도. 1주차, 강제로 시작하는 인식의 전환, 1에서 7일.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책을 펴고 펜을 들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뭐가 좋았지? 스스로에게 묻는 그 질문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죠. 결국 적은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셔서 감사하다. 점심 맛이 괜찮았다. 비가 와서 먼지가 좀 덜렸다.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 비참해 보이는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써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매일 저녁 공책을 펴놓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3에서 4일차부터는 사소한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은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서 앉을 수 있었구나. 길고양이가 예쁘게 구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씩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죠. 1주차의 느낌은 별거 없음이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찾아서 써야 한다는 강제성이 제 시선을 외부의 작은 긍정 요소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2주차, 느끼는 감정의 각성, 8에서 14일. 2주차에 접어들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뭐를 쓸까? 에서 어떤 순서로 쓸까? 로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해내는 과제가 아니라 하루를 되짚어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느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수고했어라고 말해줘서 감사하다. 혼자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녁 노을이 특히 예뻤다. 그 순간 모든 스트레스를 잊었다. 몸이 건강해서 이 모든 일상을 견딜 수 있구나. 중요한 변화는 사물에서 사람과 감정으로 초점이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구체화되고 그 감정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별일 아닌데도 문득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내 주변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3주차, 관점의 해체와 재구성, 15에서 21일. 3주차는 정말 신기한 일이 시작된 주입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제 관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하며 자책만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점이 있어서 감사하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속상했지만 그 사건을 학습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스트레스 받는 회의가 끝나고도 의견을 낑낑대며 내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팀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라고 적었습니다. 부정적 사건 속에서도 긍정의 씨앗을 찾으려는 뇌의 근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4주차, 일상이 선물이 되는 순간 22에서 30일. 마지막 주차에 접어들자 감사일기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받은 선물을 카탈로그화하는 기분이었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배고프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너무 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단순한 것들이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하루를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일기가 제게 선물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당연함에서 감사함으로의 인식대 이동이었죠. 챌린지를 마치며 5분이 가져온 5가지 놀라운 변화. 30일 챌린지를 마친 오늘 제 인생에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짐을 넘어섰습니다. 1. 불안과 우울의 감소.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무엇이 좋을까? 를 찾느라. 무엇이 나쁠까? 에 집중할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2.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해결책이나 배울 점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일기가 만들어준 성장 마인드셋 덕분입니다. 3. 대인관계의 개선. 상대의 작은 친절에 더 많이, 더 크게 감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도 더 나은 관계로 화답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일으켰습니다. 4. 수면의 질 향상.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면 무거운 생각보다 평화로운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5. 자아 존중감 회복. 내 인생에도 좋은 것이 꽤 많구나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다 보니 나 자신과 내 인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났습니다. 당신도 시작해보세요. 나만의 감사일기 작성법.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이 바로 최고로 좋은 때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1. 도구. 아무 공책이나 또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2. 시간. 잠자기 전 5분이 가장 좋습니다. 3. 방법.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정해 그 이유를 간단히 적습니다. 오늘 나를 웃게 한 것 하나를 찾아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잘한 것 하나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길이니까요. 30일 후 당신은 분명히 예전의 나와는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꿀 5분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책을 펴보세요. 매일 5분 제 인생을 바꾼 감사일기의 위력 30일 직접 챌린지.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